네, 날개 잃은 제약바이오주. 날아오르는 비상이 아닌 빨간불 비상이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또다시 한미약품발 이 불확실성 악재가 퍼지면서 일단 루머긴 합니다만 일제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또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기다리던 기술 수출도 나오지 않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김혜수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약바이오주의 영향이 결국은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약품의 상황을 보시면은 박지원 차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임상이 중단되었고 이게 기술 수출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상당 투자자를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 대기 물량들도 없었고요. 또한 어제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도가 나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투자 심리도 결국은 어제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감, 사실 예전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던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작은 종목들에게까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제 가격들이 이제 좀 더 떨어져야만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들로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돌아선다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그리고 신뢰성 좀 더 되찾고 난 뒤에 접근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당분간의 있기보다는 사이클이 도는다고 봤을 때는 좀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지는 조금 더 당분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돈이 몰린다. 거침없는 고공행진 IT 대표주. 네, 제약바이오주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사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까지 대형 IT주들의 수급도 견조하고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IT 강국이다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대표적인 IT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두 기업들 또 추가적인 IT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연기금들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나 또한 이제 SK하이닉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공통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또한 내년에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로 들어서 봤을 때는 모바일과 저장장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긍정적으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IT주들 대형주들이 먼저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조금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 좀 바뀌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OLED 많이 갔었던 상황에서 지금 많이 좀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부품 회사들의 뒤따라가는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수급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매수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댈 것은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IT 대형주들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성장성까지 안고 최근 들어서 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IT 부품주들과 또 연동돼서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또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비롯해서 뭐 IT 대표주들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반응한 외국인들 결국은 엘리엇에서 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때부터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배당 그리고 분기 배당 내년 같은 경우 분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가장 바랬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스마트폰이었다 그러면은 3분기 노트 사태 있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사실 지금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D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상승에다가 중국 스마트폰의 탑재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반도체의 실적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거기와 더불어 LCD 패널 가격 상승, OLED 부분도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는요,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4분기였습니다. 4분기 애초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조 6천억 정도, 8조 원이 안 되는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8조 원이 훌쩍 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내년에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이 4조 원 나올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IM 사업 부분에서 나왔던 뭐 4조 원 이상 5조 원의 실적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재용 부회장 이제 책임 경영이 돌입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삼성을 두고 삼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점은 그러니까 이 삼성에 대한 의문을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을 악재가 끝났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삼성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만인수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미 올라간 것을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금들이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수급이 분산된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삼성전자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 다른 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해서 따라가는 전략보다가는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한 번 정도 쉬었다가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추경 매수보다는 좀 더 조정을 받았을 시에 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면 SK하이닉스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네. 이어가고 있어요. 역시 좋은 흐름을 함께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고 외국인까지 최근 들어서 함께 사주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견조한데 좀 SK하이닉스도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네, 우선 시총 1, 2위 종목들이 지금 나란히 네.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를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울 것 같아서 접근하면은 상승하지 않고, 그리고 상승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가는 것 같아서 참 혼란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역시나 수급이다라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내년에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벌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어온 적자를 마감했다라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는 3D 낸드 수율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되고 또한 고객사로부터 승인 완료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D램의 지금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공급 부족이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은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비수기로 보일 수 있는 이제 상반기,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줄여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연말의 랠리가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업종들로 이제 분산이 될 때는 그때는 들어왔던 만큼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던 외국인들과 기관에 들어왔던 가격대는 밑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역시 또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워보실 것을 또 권해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코스닥에서 보셨다시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같은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T 대장주들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자동차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 참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CB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탄핵안, 그리고 FMC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지금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고 가자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MC가 가장 결정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투매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을 두면 학습 효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투매가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 같이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에 손실을 조금 줄이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자금의 움직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실적 중심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붙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업종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릴 때 함께 투매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